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15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오늘도 난세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102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낳은 지 3년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상여가 나갈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너네 엄마 꽃가마 타고 서울 간다 라고 하자 철없던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춤을 추면서 아이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하며 그 모습을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울었다고 한다. 개천변에서 어머니가 덮고 자던 이불과 옷가지들을 불태우느라 누런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던 그때 나는 불구경을 하며 영문도 모른 채 즐거워했다. 4살의 어린 나이, 그때는 어머니의 죽음을 채 알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떠나보냈다. 그러나 낙엽진 산사의 계곡을 거닐면서 외로운 한 소년에게 아름다운 시를 가르쳐준 누나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나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남은 자들이 다시는 그 모습을 이 생에서는 볼 수 없는 죽음, 그것이 가져다주는 인간들의 깊은 슬픔과 상처,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 어린 송아지를 두고 눈물을 흘리며 도살장으로 팔려간 어미소와 낙엽처럼 죽어간 누나를 살릴 수 없었던 그때의 기억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가슴의 상처로 남았다. 누나가 세상을 떠난 얼마 뒤 나는 그 절을 떠나 다시 홍제동의 천막으로 돌아왔다. 누나가 없는 그 절을 떠나면서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중량교 밑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다 떨어진 책가방을 끌어안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 새삼스럽게 어머니가 더욱 그리웠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부임해온 김명숙이라는 여선생님은 내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수업이 끝날 때마다 선생님 옆에 나를 세우고 내 손을 잡고는 학생들로부터 경례를 받곤 하셨다. 그리고 나를 교무실로 데리고 가서 선생님 옆자리에 앉혀놓고 일을 시키며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런데 내가 11살 때 그 여선생님이 갑자기 멀리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게 되었다. 다른 선생님들의 배움을 받으며 마을 동구 밖으로 떠나가는 선생님의 뒷모습을 골목 기퉁이에 숨어서 바라보며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떠나기 이틀 전 선생님은 나를 데리고 마을의 강변 언덕에 앉아서 저 강물이 언젠가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다시 꼭 만나게 될 거라며 공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다. 부모 없이 남의 집에서 얹혀서 머슴처럼 살며 초라한 옷차림으로 학교에 나오는 한 소년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셨던 그 선생님. 누나의 죽음 이후 그 선생님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실까 하는 궁금증과 아련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4살 때 떠난 어머니와 11살 때 떠난 김명숙 선생님, 18살 때 떠난 누나. 이후 나는 그 세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사랑과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며 사랑을 주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마음먹곤 했다. 청소년 시절까지 이러한 여러 경험은 내게 있어 장차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준비로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도록 예정된 과정이었다. 이 기간 동안 나 자신도 나의 정체성을 잘 알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여러 경험을 통해 서서히 그 정체성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설정된 시기이기도 했다. 나는 죽을 고비를 숱하게 겪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했다. 생명은 풀이하면 생존 명령이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살라는 명령을 받고 살고 있다. 생명체마다 삶의 의지가 심어져서 살려는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기를 싫어한다.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이나 지렁이 같은 하등 동물도 생명이 위협에 처하면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 그런데 요즘은 생명 경시가 도를 넘고 있다. 타살도 그렇지만 그 살라는 명령을 스스로 어기는 자살이 끊이지 않는다.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 사업이 망하거나 과도한 카드빚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 입시 지옥의 스트레스 속에서 학교 성적을 비관하면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청소년, 인터넷 악플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유명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비리가 들통나거나 사회적 비난에 몰리면 자살 카드를 꺼낸다. 생명을 거스르는 현상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개인만의 잘못에 있지 않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했다가 사회적 압력에 못 이겨 자살하는 경우나 젊은 청춘이 사랑에 실패한 경우 생에 대한 실존적 회의감에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자살하는 경우처럼 개인적인 잘못이나 성향으로 인한 자살이 많았다면 지금은 사회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활고, 감당하기 어려운 빚, 학교 성적과 폭력, 사회적 스트레스, 인터넷 악플 등 모두가 사회와 국가의 책임 있는 자살 원인이다. 내가 늘 말해온 것처럼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한다면,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한다면 개인을 자살로 내모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없다. 통계에 따르면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자살률도 높아진다고 한다. 빚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국민은 또 얼마나 많은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지 못하므로 계속 오를 집값을 염려하여 대출을 내어서라도 집을 사느라고 빚을 진다. 국가가 국민에게 아무런 생계 걱정 없이 전셋집이라도 마련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국민이 무리하게 빚을 끌어다가 투자하고 심지어 도박 수준의 사업을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경제 정책을 잘 세우면 설령 국민이 빚을 내서 벌인 사업일지라도 흑자를 낼 수 있다. 몇 년을 못 버티고 폐업으로 문을 닫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기업에 부담을 주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경제 정책이 기업과 국민 모두를 벼랑으로 밀어내며 채무 불이행자로 만드는 것이고 혹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경제 정책이 국민을 빚더미로 내모는 것이다. 뉴스의 사회면에 간간히 올라오는 일가족 자살 같은 사건은 빚더미에 앉은 국민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행하는 극단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다. 그뿐이 아니다. 왜 정치인들은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며 창의력을 발휘하고 인성을 높이는 교육으로 교육개혁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입시 지옥과 학교 폭력 속에 방치하여 자살하는 청소년을 만들어내는가? 이처럼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면서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생명은 고귀하다. 절대로 함부로 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나의 목숨도 소중하고 남의 목숨도 소중하다. 사람의 목숨도 소중하고 동물의 목숨도 소중하다. 모두가 생존 명령을 받아 살아갈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개개인은 생명의 소중함을 각성하고 자신의 생명을 기이 여겨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생명까지 포기할 정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민생을 정책의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념이든 사상이든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바른 것이
가볍게 여기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 목적이다. 청소년 자살 문제가 나온 김에 학교 교육에 대해 언급해 보려고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 1년에 800명 정도가 자살한다. 800명은 자살을 시도하여 성공한 사람의 숫자이므로 자살을 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숫자까지 생각하면 청소년 자살 시도자의 수는 엄청날 것으로 본다.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지금의 잘못된 교육제도이다. 지나친 무한 경쟁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 성장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교육이 학교 폭력을 건절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교육이 무엇인가?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욕구를 가진 존재이다. 교육은 이러한 가능성, 타고난 소질을 육성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이끄는 것이다. 한자의 교는 본받는다, 가르친다 등의 뜻이 담겼고 육은 기른다, 올바르게 자라나게 한다 등의 의미를 지녔다. 인간의 소질과 품성,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그리고 올바르게 피어나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획일화된 교육 내용, 변화를 주려고 그동안 노력은 해왔다지만 여전히 대세인 주입식, 암기식의 시험에 맞춘 수업 방식, 적성에도 맞지 않는 수많은 과목을 강제적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보게 하며 단 한두 번의 시험 성적으로 대학 진학 여부가 결정되는 입시제도,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수차례 입시제도가 변경되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은 크게 바뀐 적이 없다. 이러한 교육제도 속에서 아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려 인간성은 상실하며 저마다의 소질과 개성을 잃어간다. 아이들의 창의성을 여지없이 억압하고 획일화된 내용을 반복 주입하여 아이들을 마치 공장에 물건 만들듯이 한다. 주입이 잘된 학생이 입시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러다 보니 학습 내용을 외우는 요령을 가르치고 수학조차도 공식을 잘 정리하고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주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골라서 알려주는 선생님이나 학원이 인기를 얻는다. 아이들은 경쟁에 이기고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교나 학원을 전전하느라 체력을 단련하고 친구와 뛰놀며 우정을 쌓을 시간도 없다. 아이들의 기본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아이들이 부모와 대하는커녕 서로 얼굴 보기도 어렵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이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평균 시간은 하루에 고작 13분 정도라고 한다. 이러니 언제 제대로 가정교육을 할 수가 있겠는가? 또 자식 교육을 위해 자식과 엄마는 외국으로 떠나고 아빠는 국내에 남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붙여주는 기러기 아빠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일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제도가 낳은 가족 해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현행 교육제도가 학교 교육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해체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상이 심각합니다. 오늘은 난세의 영웅 흑행령을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복 많이 짓는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행령, 흑행령, 흑행령.